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평균 실적, 오피스 빅뱅, 체리슈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그 트렌드 코리아 10가지 주제에서는 사람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또 경제에 관련된 거, 또 예를 들어서 기술에 관련된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인덱스 관계,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이고, 경제와 관련된 것은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 3가지,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내용 1가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덱스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어떤 우리가 표시를 할게 했을 때 이름표를 붙이는 거 인덱스라고 하죠. 바로 SNS를 통해서 목적지향적 만남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인덱스 관계라고 합니다. 저도 원치 않게 올해 7월부터 이렇게 좀 유튜브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를 눌러주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안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민폐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시간만 되면 찾아가지고 그냥 내용 단위로 보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있어요. 내용 단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목적지향형 관계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팔로워나 이런 패칭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관계들이 바로 인덱스 관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관계되면서 이제 관계가 우리가 관계의 밀도보다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쪽으로 가면서 이런 인덱스 관계가 활성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인간관계를 여러 인덱스로 분류히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과거에 뭔가 기껏해야 뭔가 우리가 학연, 지연, 사연, 혈연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가 온라인으로 되면서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친도 있고, 인친도 있고, 찐친, 실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 관계 맺기의 새로운 양상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장 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관계 전략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만들기. 과거에는 우리가 학연, 사연, 지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연결됐다고, 이제 인연에만 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히고, 두 번째는 관계를 또 분류하는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페이스북에는 댓글을 달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좋아요만 눌러주다, 아예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관계도 중요도에 따라서 인덱스를 붙이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고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하다,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 관리를 해서 인덱스 관계 전략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을 갖는 전략적인 관점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게 미국에서 나온 앱인데, 젤리라는 앱이라고 한다. 베스트 프렌드를 올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지금 정우성 지점장님하고 만약에 베스트 프렌드가 됐다면 서로 알람이 울리는 시간에 각자의 사진을 올려서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게 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얼마가 남아 있고, 나는 지금 누구하고 밥을 먹고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밝히는 것을, 이것이 요즘 굉장히 미국에서는 핫한 이슈로 떠올라서 연인끼리 완전히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프라이빗 소통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또 왜곡된 또 SNS 문화로 좀 발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이걸 깔으라고 얘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너무 어이없는 건데, 처음에 제 기억에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에서 카메라폰이 나왔었어요. 카메라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음성만 되다가 카메라폰이 나와가지고 제가 카메라폰을 그때 삼성 것이 아니고 갑자기 회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회사인데
그 모토로라. 모토로라 거 제가 카메라폰을 샀는데 이제 제가 약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좀 약간 부탄 템벌이라고 이렇게 많이 노래방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노래방 갔을 때도 저희 와이프한테는 이제 이게 지금 야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는데 이 카메라폰이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래도 저희 와이프 한번 카메라 한번 성능 보자고 한 번 따고 그 뒤로 안 해갖고 다행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스마트폰 항상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뭔가 참신해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의외로 잘 사용이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먹방 예를 들어서 음악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이라든지 요가 모임이라든지 화가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인덱스 관계를 추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스펙트럼을 넓힐 것이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드로잉 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이 SNS 관계가 많아지게 되면서 안타까운 것은 휘발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밴드나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슉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간데 나는 과연 남아있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계가 오프라인보다는 쉽게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주제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뉴 디맨드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할 텐데 바로 이 뉴 디맨드 전략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불황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황에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케팅을 하라는 게 바로 뉴 디맨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 디맨드 전략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하나는 교체 수요, 두 번째는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교체 수요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가 교체 수요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을 보통 2년마다 바꾸다가 지금 처음으로 한 4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게 갤럭시거든요. 근데 갤럭시 제가 지금 9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아마 20인가 23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새로운 모델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렇게 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사양이 점점 커진다든지 LED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컨셉을 덧입히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커피 같은 것을 공정무역 커피 이렇게 해서 환경이나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하는 것이 바로 교체 수요를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불 방식 바꾸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돈을 주고 안마기를 샀다면 지금 어떻게 하죠? 구독 경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수기도 샀다면 지금은 정수기를 대여하잖아요. 이게 구독 경제 형태로 교체 수요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규 수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규 수요를 만드는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이슨이죠. 다이슨이라고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혁신적인 상품은 기술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뒤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요즘 스타일러가 나와서 의류 같은 거 이렇게 세척하는 거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스타일러가 뭐가 나왔냐면 슈즈 스타일러가 나왔대요. 우리 나 혼자 산다 같은 데 보면은 돌싱포맨 이런 데 보면은 이상민 씨가 굉장히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씨가 가장 애착하는 게 뭔가 운동화예요. 운동화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민 씨가 그 운동화를 신지를 않아요. 그것만 보면서 애들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신상이라고 관리하는데 슈즈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뒤에서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냉장고처럼 딱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조명도 켜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슈즈 케이스가 요즘 연예인들이 모으는 새로운 카테고리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알던 냉장고인데 요즘 냉장고가 여러 종류가 있죠. 와인 냉장고,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 세 번째는 초세밀화된 나만의 상품. 나만의 어떤 맞춤형 상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타올 같은 경우도 요즘 더 타올이라는 회사에서는 우리 남자들 어떻습니까? 타올로 이렇게 얼굴 닦을 때 물기를 닦으려고 빨리 닦잖아요. 그래서 남자 타올은 약간 거친 그 수건을 사용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피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드러운 면을 얻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성용 타올과 여성용 타올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슈즈 스타일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도 돼 있고 이렇게 공기도 통하게 하고 이게 360도로 회전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 일상이 되었지만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마켓컬리가 이걸로 완전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2015년도에 했었는데 이 당시 니즈가 뭐였냐면 1인 가구, 그 다음에 MZ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데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신선한 야채를 직장인이 새벽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열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에 배송하는 걸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세가 돼가지고 플랫폼이 개설이 되면서 2018년도에 쿠팡에 로켓 배송이 나왔고 2019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SG에서 스기라는 게 나와서 이제 전 국민이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냥 주문하면 30분에 안 갖다 주면 다 망하는 거. 옛날 도미노 피자가 하나로 성공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이 30분이 안 되면 다 망하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뉴 디맨드 전략에서 우리가 느낄 화두는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모든 질문은 소비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모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송가인 씨의 모임이라든지 뭐 김호중 요즘 트롯 가수들 모임 굉장히 많잖아요. 디깅 모임이 우리 그 뭔가 김영옥 그 탤런트도 86세임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임영웅 퀴즈 나왔는데 김영옥 씨가 다 맞추더라고요. 임영웅의 신발 사이즈, 임영웅의 생일, 뭐 임영웅이 좋아하는 음식 다 맞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젊은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집형기라고도 특정 아이템을 모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그죠? 그 인형 모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주제인 알파 세대. 자, 알파 세대. 자,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자,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를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난 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에서 1964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세대를 나눌 때 15년을 주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1950에서 53년은 빠졌냐면은 그때는 아기를 낳지만 많이 전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55년도부터 63년까지는 베이비 부머를 하는데 실제 베이비 부머는 50년에서 64년.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X세대입니다. 1965년에서 1979년까지죠. 그 다음에 1980년부터 1994년까지가 그 유명한 Y세대. 그 다음에 우리가 Z세대라고 해서 1995년에서 2009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내후년까지 태어날 애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는 왜 알파냐면은 X, Y, Z까지 끝나다 보니까 새롭게 A로 가기는 그렇고 해서 우리가 알파벳에서 알파 세대를 따왔다 합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우리가 이제 부모가 MG 세대입니다. M세대죠. M세대도 뭔가 굉장히 Y세대도 새로운 세대인데 그들이 낳은 알파 세대는 더 새로운 세대가 되고 얘들이 이제 새로운 소비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로서 이들은 특징이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자녀도 좀 컸겠지만 대부분 이제 요즘 애들이 딱 울면은 부모들이 뭘 줍니까? 옛날에 장난감이라도 요즘은 애들은 스마트폰을 주잖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돌잡이가 유튜브를 다 봐. 그만큼 이제 완전히 얘들은 네이티브 신인류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영국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애가 엄마 아빠라고 한 게 아니라 알렉사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진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이제 유튜브나 그러니까 네이티브에 발달된 세대라고 있었죠. 특히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나고 이들은 주로 특징이 모바일, AI, 스피커, 디지털 온리 세대고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틱톡이나 제페토나 이런 뭔가 메타버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세대가 부모인 세대고 알파 세대가 그 자녀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글보다는 영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주고받을 때 틱톡 영상으로 20초, 30초짜리를 주고받고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하고, 자, 과거에 우리는 국영수를 공부했다면 이 친구들은 국영수 외에도 코딩 교육과 경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주식이나 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코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저출산으로 해서 굉장히 귀한 시대죠. 지금 평균 출산율 0.7명 좀 넘었는데 그 자녀 하나에 A4캣은 뭔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그 다음에 이모, 삼촌 오면은 8명인데 10포켓은 뭐예요? 거기다가 고모하고 외삼촌까지 10명이 되는 거야. 애 하나 10명이 지갑을 열어주니까 얘는 그냥 귀한 게 없는 거죠. 엄청나게 대접을 받는 거죠. 중국의 소황기와 같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셀레브리티라고서 자기들이 굉장히 유명인사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얘들은 SNS에서 틱톡으로 자신을 서로 주고받고 내세우려고 해서 얘네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뭐냐, 바로 100만 유튜버라고 합니다. 100만 유튜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네 나이대에서 100만 유튜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보람이는 지금 2,500만이잖아요. 2,500만. 그래서 얘네들의 꿈이 옛날에는 연예인인데 이 알파 세대는 100만 유튜버가 꿈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인터뷰하면은 100만 유튜버 구독자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배우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